야, 어디서 눈을 그렇게 부라려? 죽고 싶어? 조폭의 고함 소리에 아파트 단지가 떠나갈 듯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단 한마디만 내뱉었죠. 인생 정리하고 싶으면 더 해보시죠. 주민들은 숨을 삼킨 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 작은 여자가 왜 죽음을 무릅쓰고 조폭을 노려본 걸까요?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하시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단 1초면 충분합니다. 경기도 안양시의 한 작은 아파트 단지. 이른 아침 6시부터 경비실에 불이 켜집니다. 65세의 김철수는 이미 20여 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베테랑 경비원입니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패턴으로 시작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이고 어젯밤 순찰 일지를 정리하며 주민들이 하나둘 출근길에 나서는 모습을 지켜보죠. 철수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34살의 딸 지민입니다. 전역한 지 벌써 6개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취업 준비생처럼 보이는 지민이 사실은 특수부대 707 출신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 눈에는 그저 아버지 집에서 빈둥거리는 백수 딸로만 보이죠. 어머니 없이 자란 부녀는 특별한 유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민이 어렸을 때부터 철수는 엄마 아빠 역할을 모두 해냈고 지민 역시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자랐습니다. 매일 저녁 함께 나누는 식사 시간이 이들 부녀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죠. 지민은 최근 사설 경호업체에서 팀장직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조건도 괜찮고 하는 일도 적성에 맞지만 아직 정식으로 취직하기 전까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 생활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무엇보다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아빠, 오늘 저녁엔 뭐 드실래요? 지민의 밝은 목소리가 경비실 안을 가득 채웁니다. 철수는 딸의 얼굴만 봐도 절로 웃음이 나오죠. 이런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 이들 부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한 달 전부터였습니다. 동네에 새로운 경비업체가 들어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죠. 겉으로는 정상적인 업체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조폭 출신들이 차린 가짜 경비업체였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기존 경비원들을 내쫓고 이 지역을 자신들의 세력권으로 만드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은근한 압박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저씨,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건가요? 같은 식으로 넌지시 떠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철수는 단호했습니다. 20여 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동네를 20년 넘게 지켜왔습니다. 주민들이 저를 믿고 맡겨주신 일인데 그냥 떠날 수는 없어요. 철수의 거절이 이어지자 조폭들의 태도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경비실 앞에 담배꽁초를 일부러 버리고 가거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지나가는 일이 잦아졌죠. 심지어는 밤늦은 시간에 경비실 유리창을 두드리며 잠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주민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철수를 응원해주던 사람들도 조폭들의 협박이 거세지자 하나둘 침묵하기 시작했거든요. 누구나 자신과 가족의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철수는 점점 외로워졌지만 그래도 딸 지민에게만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철수가 워낙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실 철수는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혼자 견뎌낼 수 있을지, 과연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건지 말입니다.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것은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조폭들이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저씨, 우리가 이 동네 안전을 책임지는데 관리비 정도는 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철수는 이번에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며칠 후 조폭들은 더욱 노골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경비실 앞 화단에 담배꽁초를 잔뜩 버려놓고는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곳에 왜 경비원이 있냐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죠. 철수가 제가 치우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이들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치우겠다고요? 아저씨가 제대로 관리를 했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생겼겠어요? 상황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조폭 중 한 명이 철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더니 고지어 뺨을 때렸습니다. 순간 철수의 입술이 터지면서 피가 흘러내렸죠. 하지만 철수는 참았습니다. 폭력으로 맞서봤자 상황만 더 악화될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엔 더 아플 거예요. 빨리 정신 차리세요. 조폭들이 떠난 후 철수는 경비실 화장실에서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그래도 딸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민이 알면 분명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지민이 아버지의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아빠, 입술이 왜 그래요?
아, 이거? 계단에서 넘어지다가 살짝 다쳤어. 별거 아니야. 철수는 태연한 척 웃어넘겼지만 지민의 예리한 눈빛을 완전히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지민도 아버지가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더 이상 묻지 않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도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모두 침묵했습니다. 조폭들이 무서웠던 거죠. 그렇게 철수는 점점 더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민의 의심은 며칠 뒤 우연한 발견으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깜빡하고 놔둔 휴대폰을 정리해 주려다가 사진 폴더를 열게 된 것이죠. 거기에는 아버지가 몰래 찍어둔 자신의 상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입술뿐만 아니라 어깨와 팔에도 멍자국이 선명했죠. 지민의 가슴속에서 뭔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자신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혼자 참고 견뎌왔다니. 하지만 지민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상황 파악이 먼저였죠. 다음 날, 지민은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지민의 진심 어린 부탁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특히 아버지와 오랜 인연이 있는 이웃 할머니가 결정적인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지민아, 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 며칠 전에도 그 불량배들한테 맞는 걸 봤는데 딸한테 걱정 끼치기 싫다고 혼자 참고 있더라고. 할머니의 말을 들은 순간 지민의 마음속에서 뭔가 폭발했습니다. 군 복무 시절 쌓아온 모든 훈련과 경험이 되살아났죠. 누구든 자신의 아버지를 건드린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아버지를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평소보다 식사량도 줄어있고 자꾸 한숨을 쉬는 모습이 보였죠. 무엇보다 아버지의 눈빛에서 두려움과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20여 년간 이 동네를 지켜온 당당한 경비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빠는 저한테 무슨 일이든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철수는 여전히 괜찮다, 별일 아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죠. 이제 행동할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괴롭히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자신의 방 깊숙한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건드리지 않던 맨 안쪽 서랍을 꺼냈죠. 거기에는 군 전역 후 다시는 쓰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물건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전투복, 각종 장비들, 그리고 707 특임대 시절의 배지까지. 지민의 손이 전투복을 만지는 순간 몸속 깊이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훈련과 실전 경험이 순식간에 되살아났죠. 평범한 백수 딸이 아닌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원이었던 진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은 사설 경호업체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주 전 받았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들이겠다는 연락이었죠.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팀장님, 제의 받아드리겠습니다. 대신 첫 번째 업무를 제가 정하고 싶어요.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좀 문제가 있거든요. 전화 너머 팀장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지민의 경력을 알고 있는 터라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지민에게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지민은 조폭들의 본거지를 직접 확인하러 나섰습니다. 동네 끝자락에 있는 허름한 상가 건물 2층이었죠. 몇 명이나 있는지, 어떤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출입 패턴은 어떻게 되는지 모든 걸 파악했습니다. 다음 날 밤, 드디어 행동에 나설 시간이 왔습니다. 검은 전투복을 입고 각종 장비를 챙긴 지민의 모습은 평소의 평범한 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기운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죠. 조폭 본거지에 도착한 지민은 건물 옥상으로 침투했습니다. 2층 사무실 안에서는 조폭들이 돈을 세며 떠들고 있었어요. 지민은 창문 너머로 이들을 지켜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를 건드렸다고요? 그럼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군요. 지민의 작전은 치밀하고 조용했습니다. 정면 대결보다는 이들의 불법 행위 증거를 수집해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목표였죠. 첫 번째 표적은 조폭들의 본거지였습니다. 건물 2층 사무실에 몰래 침투한 지민은 각종 서류와 장부를 촬영했습니다. 관리비 갈취 내역, 협박 내용이 담긴 메모, 심지어 불법 무기까지 고스란히 증거로 남겼죠. 이틀 후, 두 번째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조폭 두목의 집에 직접 침투하는 것이었어요. 지민은 마치 유령처럼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 두목의 휴대폰과 컴퓨터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벌인 갈취 행위들, 폭력 협박 녹음 파일들, 가짜 경비업체 운영 계획서까지 모든 게 있었죠.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이 철수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었습니다. 조폭들이 증거 인멸을 위해 삭제했다고 생각했지만 지민의 해킹 실력 앞에서는 소용없었어요. 복구된 영상에는 철수가 맞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증거 수집이 끝나자 지민은 경찰서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제보가 아니라 완벽하게 정리된 수사 자료였죠. 조폭들의 신상 정보부터 범죄 내역, 증거 자료까지 경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했습니다.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백수 아가씨가 누구야? 요즘 밤마다 어디 나가는 것 같던데. 하지만 아무도 지민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어요. 다만 조폭들이 갑자기 조용해진 건 모두가 느끼고 있었죠. 사실 조폭들은 이미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은밀한 정보가 새어나가고 있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하지만 누가 어떻게 하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지민의 작전은 너무나 완벽했고 흔적을 남기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지역 신문사 기자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완벽한 취재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이었죠. 기자는 곧바로 단독 보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사에 단독 보도가 나간 것은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경비원 집단 폭행 사건, 가짜 경비업체의 정체는 조폭 조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온라인과 지면에 동시에 실렸죠. 기사에는 철수가 맞는 CCTV 화면과 함께 조폭들의 갈취 내역, 협박 증거들이 상세히 공개되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직후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지민이 제공한 완벽한 증거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어요. 조폭 두목을 비롯해 주요 구성원들이 하나둘 체포되기 시작했죠. 불법 무기 소지, 공갈 협박, 상해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화제가 된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누군가가 혹시 이 사건 해결한 게 그 전설의 여전사 아닐까? 라는 글을 올린 것이죠. 고지어 군 관련 커뮤니티에서 지민의 정체가 확인되었습니다. 707 특임대 출신. 그것도 전설로 불리던 여성 대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대박, 안양에 그런 분이 살고 계셨다고? 아버지 건드린 조폭들, 진짜 잘못 걸렸네. 누가 감히 저 아버지한테 손대냐?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지민의 군 복무 시절 동료들도 하나둘 증언을 하기 시작했죠. 동네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철수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존경과 경외가 섞인 시선이었죠. 저분 딸이 그 유명한 특수부대원이시라던데 우리 동네가 얼마나 안전한 곳인지 이제야 알겠네. 같은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조폭 조직은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두목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구성원들도 각각 처벌을 받았어요. 가짜 경비업체도 당연히 폐업했죠. 무엇보다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비슷한 수법을 쓰는 다른 조직들에게도 경고가 되었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딸의 정체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번 일에 딸이 직접 개입했다는 건 전혀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다만 조폭들이 사라진 후 딸이 예전보다 더 당당해 보인다는 느낌은 받았죠. 조폭 조직이 완전히 사라진 후 동네는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철수는 20여 년간 지켜온 경비실에서 다시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죠. 주민들의 시선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철수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거든요. 지민은 약속대로 사설 경호업체 팀장직을 정식으로 수락했습니다. 첫 번째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여러 기업체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하지만 지민은 현재 회사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하며 아버지를 돌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거든요. 어느 저녁, 부녀는 늘 그렇듯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문득 지민을 바라보며 말했죠. 지민아, 아빠가 요즘 드는 생각인데 말이야. 그래도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 지민은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자신이 한 일을 눈치챈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철수의 표정을 보니 그냥 딸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빠. 저는 그냥 평범한 딸인걸요. 평범하긴. 특수부대 출신이 어디 평범해. 아빠는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이 동네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는 것 같더라. 지민은 아버지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죠. 앞으로는 절대 아무도 아버지에게 손댈 수 없을 거라고. 자신이 지켜보고 있는 한 말입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철수를 지나칠 때마다 인사를 건네고 지민을 볼 때면 존경의 눈빛을 보냈죠. 특히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우리 동네에 저런 분이 계시니 얼마나 든든한가라며 안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민은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론 나만 믿으세요, 아빠. 이제 누구도 아빠한테 손 못 댈 거예요. 철수는 딸의 진심 어린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딸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부녀는 다시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죠. 그 누구도 감히 이들을 건드릴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파트 경비실 앞엔 조용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누구도 그 노인을 무시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 딸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뭐 하는지 몰랐죠. 웃으며 말하던 그녀는 더 이상 백수가 아니었습니다. 707 특임단 출신 전설의 팀장이었습니다. 조폭들이 무너진 건 주먹이 아닌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가족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세상이 무너져도 지켜야 할 누군가가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진짜 강함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한번 움직이면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하나가 더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